이 장 점막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면역 세포들은 일단은 세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체 내에 다량 보유하고 있는 효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 하나만 해도 7만 5천 개의 효소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효소 하나하나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너무나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첫 번째로 이 효소가 많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효소의 원료가 되는 조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조효소의 원료는 바로 필수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들입니다. 이 조효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료인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면역세포를 돕는 성분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면역 비타민이다, 또 면역 미네랄이다로 알고 있는 또 성분들이 있죠. 비타민 ACE라고 해서 ACE, 또 비타민 D도 면역세포를 도와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셀렌이나 아연, 망간, 구리, 붕소 이런 것들도 면역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타민 D나 엽산이나 비타민 B12도 T세포를 더 성장시키고 분화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를 위해서는 조효소의 원료가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면역 세포들을 굉장히 또 직접적으로 도와줌과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막는 성분으로 매우 유명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드실수록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면역 세포들에 굉장히 활력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성분들은 사과의 퀘르세틴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나 키위에 들어있는 루테인이나 다양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런 다양한 이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무려 6,000가지 이상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살아있는 음식, 과일과 채소에 그 색깔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섭취하는 것이 면역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 건강에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장의 피부인 장 점막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도 보면 피부가 얇고 피부가 좀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몸속 피부인 장 점막도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느슨해지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 점막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은 장 점막의 이 세포들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틈이 생기게 되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에서 누수가 일어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집에서도 누수가 돼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과 피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장 내부에 있는 그런 많은 음식 찌꺼기들, 첨가물들을 문제가 되는 음식물들이 장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속에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흘러나오는 이물질 때문에 몸에서는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일어나는 질병들이 대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장염이나 소장에서는 크론병, 여러 알레르기, 여러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 점막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장 점막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먼저 이 점막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점막 세포의 세포 재생을 잘 시켜주는 영양 성분이 필요합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정우제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 두 번째로는 장 점막, 특히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요. 대장 상피세포는 단쇄지방산을 먹어야 대장 상피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이 단쇄지방산은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단쇄지방산은 대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미생물들은 식이섬유 등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단쇄지방산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대장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장 점막도 튼튼하게 하고 장내 건강한 미생물들이 대장 상피세포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과 또 장내 미생물과 또 장 점막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또 장 건강에 또 이렇게 많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증가시키는 방법이겠죠. 무조건 굶고 무조건 칼로리 적은 음식을 선택하고 운동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통해서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근육을 합성하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을 대사하고 또 근육을 동시에 합성하는 우리 몸에 장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장기, 역시 간인데요.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모든 영양소들을 위에서 어느 정도 음식을 소화시키고 소장해서 흡수하고, 자, 이런 성분들을 몸에서 저장하고 또 다른 물질로 합성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이 간에서 기능이 약해지면 당연히 지방 대사도 잘 안 되겠죠.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또 여러 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증가하기 위해서 무조건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몸에서 근섬유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다양한 효소와 다양한 영양소의 대사작용으로 인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역시 간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좋아하는,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를 해야 되겠죠. 역시 간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는 세포에 필요한 50여 종의 모든 영양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부족하기보다는 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물 영양소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좋아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또 항산화 영양소들을 통해서 일단 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가 일반 이제 식사를 통해서도 일단은 근육이 잘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례로 닭가슴살하고 그냥 방울토마토 샐러드만 계속 드셨던, 닭가슴살을 또 하루에 엄청 많이 드셨던, 이제 PT를 받던, 다이어트 하셨던 분도 일단 닭가슴살을 빼고 그것 대신에 이제 과일의 양을 식단에서 500g 정도 늘렸을 때 오히려 이제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은 결핍되기가 쉽고 또 에너지는 결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영양소는 그전대로 드시되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과일의 양을 늘리는 것. 이게 아침에는 과일 식사를 하시고 또 점심, 저녁 식전에 과일을 하나 더 드시고 일반 점심, 저녁 식사를 하셔도 그전보다는 아마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너무 많은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 갑자기 과일과 채소만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 한 끼, 또 식전에 과일이나 채소를 좀 드셔 주신다면 훨씬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는 형태로 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